본격 수업 1일차 중단원 학습점검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6페이지. 기초 문제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 y는 2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 위의 점 1,2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fx라고 봤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f-1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f'x를 먼저 구하면 6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되겠고, 여기에다가 이제 2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8.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것과 이걸 이용해서 쓸 줄 알아야 되죠. y-2는 8에 x-1이 접선의 방정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식을 정개가지고 정리해주면 더 깔끔하겠습니다. 2번 fx가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9x의 제곱 플러스 3에서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면 바로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미분을 하는 이유는 극대극소의 위치를 알려고 미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6x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6, 38이니까 이렇게 되겠나요? 그러면 x가 0일 때와 x가 3일 때 3에서 극대와 극소를 갖습니다. 물론 다른 조건들도 필요한데 일단 얘는 이제 극값의 후보가 되겠죠. 그래서 후보라고 쳤을 때 얘가 기울기가 음수인 함수니까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극소, 극대. 일단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영역, 여기가 극소가 되겠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여기가 극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극대 극소가 존재한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x절편들은 중요하지 않죠. 이 영역은 감소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감소 영역이 되겠죠. 이 사이인 이 영역, 여기는 증가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또 마저 써보면 증가인 영역은 여기서부터 3까지고요. 감소인 영역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3까지 또 0까지죠. 3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감소인 영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3번 위치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2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속도는 위치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고 가속도는 이 속도를 또 미분하면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x 다시는 3t의 제곱 플러스 4t가 되겠고요. 이 t에다 여기다가 t 대신에 2를 대입해 보면 4, 3, 12 플러스 4, 2, 8은 20. 즉 점 P에서의 속도는 20이 되겠습니다. 가속도는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사실 이 기호는 미적분에서 쓰는 기호입니다. 저희 수투에서는 이제 이계도함수 기호를 쓰진 않지만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써서 표현하도록 하겠고요. 3t제곱 플러스 4t를 한 번 더 미분해보면 6t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t 대신에 2를 대입해보면 6, 22 더하기 4니까 16이 되겠죠. 그래서 속도는 20, 가속도는 16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곡선 y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8 위의 점에서 접하는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일단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미분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2x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인데 기울기 함수니까 어떤 그 최대값이 꼭지점에서 나온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고,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 얘는 필요가 없어서 나가면 손이 반응해 가지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즉 x가 2일 때 기울기의 최대는 12가 된다. 그럼 그것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얘가 기울기죠. 기울기가 최대일 때니까요. 따라서 x가 얼마일 때였어요? 이런 정보들 다 써서 해야 되겠죠. x가 2일 때 점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의 2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4, 6에 24, 마이너스 8 하면 8이 나오나요? 됐네요. 점은 2,8이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1번하고 똑같죠? y-8은 12의 x-2가 답이 되겠고요. 역시나 정리하면 y는 12x-16 이렇게 나오겠네요. 5번 원점 5에서 곡선 y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의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사실 그래프를 좀 구하면 좋은데요. 그죠? 대충 그려볼까요? 대충 4차 함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게 y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y절편이 6이라고 했으므로 아마도 y절편도 어디 있겠죠? 여기 6이라고 하고, 원점이 더 밑에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x축이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더 정확히 그릴 수 있겠지만 우린 지금 그것을 궁금해할 게 아니기 때문에 원점 5에서 여기에 그 접선에 접점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예를 들면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삼각형 OAB라는 건 뭐 이렇게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뭐 제가 그래프 대충 그렸습니다만 그래프 형태가 약간 보기차식으로 나온 걸로 봐서 그래프는 대칭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는 어차피 예상컨대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프도 대칭이겠고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가 밑변이 될 것이고, 뭐 이렇게 뭐 높이로 뭔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여기 6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걸 낮출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무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예상을 해봤고요. 지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접선을 구하기 위해선 아이쿠, 제가 제 무덤을 팠네요. 다시 그릴게요. 자, 5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에서 이거 4차 함수네요.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데 다 x의 제곱 짝수차항만 있는 걸로 봐서 보기차식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마도 4차 함수가 대칭형의 그래프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원점 5에서 그어야 되는데 y절편 6이니까요. 아마 이렇게 x축이 가는 것 같고요. 대칭이 돼야 되니까 y축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여기가 6이네요. 그 다음에 원점 5에서, 여기가 원점 5죠.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뭐 여기가 익숙하진 않지만 뭐 여기가 A라고 해도 되고 B라고 해도 됩니다. 어차피 대칭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B가 되겠고요. 삼각형 OAB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단어에서 적분을 아직 하진 않았을 테니까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 A라는 점에 X좌표가
제 빗변의 길이 절반이 될 것이고 y좌표가 높이가 된다. 뭐 이렇게 그래프 하나만으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점 뭐냐? 이 접점인 A의 좌표를 놓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 좌표를 뭐라고 놓을까요? K? 제가 K를 좋아하니까 K, 좌표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K 4제곱 마이너스 3K의 제곱 플러스 6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놔야 우리가 미분해서 X 대신에 K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수순으로 가죠. 따라서 fx라고 하고 미분합시다.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자, 그랬을 때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요? 이게 지금 기울기잖아요. 기울기니까 y 마이너스 k 4제곱 마이너스 3k의 제곱 플러스 6은 여기다 k 집어넣은 4k의 세제곱 마이너스 6k x 마이너스 k,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 방정식이 어딜 지나요? 원점을 지나네요. 원점을 지나니까 xy 대신에 이제 0을 넣는 건 즉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뭐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주면 될 것이고, 전개해가지고 인수분해하면 되겠는데요. 전개해 봅시다. 4k의 4제곱 마이너스 6k의 제곱, 여기 k 4제곱 있어요. 이거 이제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빼면 3k의 4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3k의 제곱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플러스 3k의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3k의 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6은 0, 3 나눠주면 k의 4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 여기다 쓰나 어차피 똑같으니까 는 0. 그러면 인수분해 k제곱 2,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요. 따라서 이거는 더 인수분해 안 되죠. 사실 이건 인수분해 되고요.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이것은 나중에 k 플러스 루트 2 k 마이너스 루트 2로 인수분해가 또 되니까 최종 버전은 어떻게 되냐면 k제곱 플러스 1 k 플러스 루트 2 k 마이너스 루트 2는 0이에요. 따라서 k는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인 걸 알 수 있고, 여기 지금 1사분면에 쓰니까 얘가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계산해보면 이거 없어지니까 4가 되네요. 4 이렇게요.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4가 될 테니까 밑변은 다른 색깔로 좀 써볼까요? 녹색. 밑변은 2 루트 2가 될 것이고, 높이는 4인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4는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로 주어졌을 때 롤의 정리 만족하는 거. 롤의 정리는 미분한 거 x가 0인 x를 찾으면 되죠. 물론 여기가 c라는 이제 실수를 갖는다. 이 c가 곧 x가 되죠. 여기다가 c라고 해도 되는 거고요. 무튼 미분해야 됩니다. 미분하면 2x-3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값, 즉 그 많은 값들 중에 x가 2분의 3을 갖죠. 얘가 바로 c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균값의 정리는요. 여기가 0이 아니라 뭐가 오면 돼요? 직선의 기울기 오면 되죠. 그죠? 그래서 2 빼기 0분의 이렇게 다 할게요. 2 집어넣은 거 f2로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6인가요? 마이너스 6. 다음 마이너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렇죠? 2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인 x값. x는 1. 얘가 바로 c가 되겠죠? 이렇게 돼서 c는 1이다. 7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f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
다음 학생이 말한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미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x1이 x2보다 크면 fx1과 fx2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게 성립한다. 이건 뭐죠? 증가예요. 증가 중에서도 등호가 안 들어갔으니까 순수하게 커진다. 순증가. 우리 확률과 통계를 배우는 친구들이라면 아마 들어봤을 법하네요. 순증가에 대해서 순증가가 되는 값의 범위를 구하라, 구간을 구하라, 뭐 그런 게 되겠죠. 증가를 알기 위해서는 미분을 해야 되죠. 그죠? f-x가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가 되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 주의할 점 나오죠.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한 거 나왔는데 등호는 어떨까요? 등호 들어가도 되죠. 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러면 순증가예요. 그죠? 근데 우리 y는 x의 세제곱의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가죠. 그럼 여 구간에서는요. 증가예요, 아니에요? 미분하면 0인데 여기도 증가로 들어가죠. 따라서 등호가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에는 등호가 안 들어가도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f-x는 0의 판별식을 이제 d라고 하면 이 판별식 d가 이 등호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래서 짝수니까 짝수 공식으로 그어볼까요? 짝수 공식 구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해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a로 인수분해하면 a-3이 이렇게 되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8번 fx가 사차함수가 되었고 모든 극값의 합을 구하시오. 4차 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 몇 차 함수가 나오겠어요? 3차 함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미분하면 12x의 세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은 없어지니까요. 얘가 0이 되는 값을 조사를 해야 되죠. 인수분해를 12x로 묶어내볼까요? 10x 묶어내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 엄청 쉽게 되네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 즉 0과 마이너스 2와 1 이렇게 3개가 되네요. 여기 있다 써볼까요? 마이너스 2, 0, 1 이렇게 돼서 기울기가 양수니까 f'의 그래프는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f-x의 그래프야.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여기는 뭐가 되죠? 극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여기는 극대 마이너스 플러스 가는 여기는 극소. 그래서 극값이 다 3개가 존재하겠네요. 근데 이거는 극값이 되기 위한 x 좌표들만 나온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결국 뭐다? f의 마이너스 2와 f의 0과 f의 1의 값을 더한 게 모든 극값의 합이 된다. 뭐 0과 1은 쉬운데 마이너스 2 계산하는 게 조금 귀찮겠죠? 그래도 할 수 있겠죠? 암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하게 되면 마이너스 31. 0은 뭐 끝에 나왔으니까 플러스 1. 2를 넣게 되면 7 빼기 1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4. 답은 마이너스 34가 답이 되겠네요. 9번 fx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A, B, C를 다 안 보여줬어요. 이것도 더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함수의 극대값이 5다. 그럼 극대가 여기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극대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간 여기가 극대값이 되죠.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뭐다? F의 0이 5다. 이게 제일 중요했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하게 주어졌던 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줄 알아야 되죠.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F-0은 0이고 F-4도 0이다도 물론 힌트로 써야 되겠죠. 어떻게? 그래프에서 주어진 정보는 지금 이 세 가지가 전부잖아요. 아니, 그래프가 주는 정보는 이 두 가지와 F-의 기울기가 양수다. 이거밖에 없어요. F-x에 식 세울 수 있겠습니까? x에 얘는 x-4다 뭐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할 수 있는 것은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거 미분해보면 3x의 제곱이니까 이거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벌써 많이 구했는데요. 적분을 할 줄 아니까 이거 적분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f-x가 3x의 x-4야. 즉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예요. 그럼 이거 부정적분 구해보면 적분하면 x의 세제곱이고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x 제곱이죠. 플러스 c가 되잖아요. 근데 c를 얘가 알려주고 있으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5다 이렇게 fx를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 b, c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뭘 구하려냐면 극소값 구하려는데 극소는 4에서 나오겠죠? 따라서 f의 4 계산하면 마이너스 27 이렇게 적분을 하니까 또 이런 문제를 적분을 통해서 또 쉽게 구할 수 있었네요. 10번 사친구가 마이너스 3,1에서 함수 fx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플러스 5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4차 함수잖아요. 그죠? 4차 함수다 보니까 얘 역시도 아마 이렇게 주어지는데 얘가 5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구간이 마이너스 3에서 1까지야.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그 값이 어디있지 모르지만 대충 마이너스 3에서 뭐 1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함수가 우리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요거 하나 알았는데 이 마이너스 3이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그렇지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1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개념만 그래프를 통해서 먼저 좀 잡아가자는 거지. 이게 벌써 극대인 줄 알겠는데 최대인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요. 우리 이것을 일단 극대극소까지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미분합니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16x가 되겠고 4x를 묶어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아까 그래프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볼 수 있겠네요. 마 2, 0, 2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얘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요. 여기 안 그려지지? 에이, 다시 그려야 되겠다. 마이너스 2에서 어찌됐건 극소극대를 가지니까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로 넣으면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나오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거든요. 아까 0,5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범위가 아까 마이너스 3,1이었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도 여기다가 넣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81 8이 72 오, 그래프 완전 좀 더 삐딱하게 그려져야 되겠는데? 그래프가요
뭐 요렇게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 14. 이거 14. 일단 오늘 최대값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1은 근데 0과 2 사이니까 어디든지 사실 궁금하지 않지만 뭐 1이 여기다 치면 요거보다는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은 되겠죠. 지금 마이너스 2일 때 아까 나온 값이 얼마였죠? 마이너스 11이었나요? 최대값은 14.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풀다 보니까 벌써 절반 넘게 풀었네요. 11번 문제에서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이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점이 좌표를 놓는 게 가장 중요하죠. A,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점을 하나 설정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게. 이 아이디어가 없으면 문제 풀기 좀 쉽지 않죠. 이렇게 한다 했을 때 넓이는 어때요? 여기가 A니까 여기 길이도 A겠죠. 길이의 절대값이요. 그러니까 이 넓이를 뭐 S라고 하면 S는 2A 곱하기 높이는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6이 높이가 되겠죠. 최대값 A가 보기 싫으면 사실 이제 이걸 다시 X로 바꿔줘도 돼요. 우리가 A로 하든 X로 하든 구해지는 값은 똑같을 테니까요.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는데 3차 함수 나왔고 범위가 뭐 A는 0보다 크다 뭐 이런 조건 주면 극대값에서 최대값을 갖겠구나 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네요. 지금 적분 공부한다고 뭐 중간고사 때 배웠던 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중간고사 때 극대극소 했었잖아요. 그 극대극소를 미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극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하죠. 전개부터 해야지 미분할까요?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12x가 됐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2 그러면 마이너스 6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우리가 원하는 답은 바로 루트 2네요. 여기가 루트 2가 바로 나오죠. 루트 2일 때 최대값은 얼마가 나오죠? 루트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어디로 가려고 그러니 미안해요. 이 루트 2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루트 2를 집어넣어 보면 이 루트 2에 하니까 8루트 2나요? 8루트 2 넓이의 최대값은 8루트 2가 나오겠습니다. 물 한 모금 너무 마시고 지금 목이 좀 타지만 더 힘내보겠습니다. 12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자, 그러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의 모든 값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바라봤을 때요. x축이 y는 0이잖아요. 얘를 y라고 생각했을 때 y는 0은 x축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는 기울기가 양수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얘기죠. 근데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항상 양수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y축이 설정이 된다면 여기 나오는 애들은 항상 0보다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되고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때요? y축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크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물론 그린다는 게 아니지 정해져 있는 거지만 이때 아이디어는 뭐냐? 이 극소값이 x축보다만 위에 있으면 극소의 정의가 로컬에서 가장 작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적다면 그 주위에 있는 애들은 다 0보다 크겠죠. 따라서 이 문제 역시도 극소가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극소값이
0보다 크면 된다 라고 하면 모든 x 값에 대하여 0보다 크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아이디어 잡았으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를 y라고 했고 얘를 y라고 했잖아요. 뭐 y를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글씨가 3k의 예헤이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그러면 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분을 하죠. x제곱 마이너스 6kx가 되고 6x로 묶어내니까 x 마이너스 6k가 돼요. 6k가 아니고 k가 돼요. x가 0일 때와 x가 k일 때 하여튼 우리 그래프 형수 바뀌었지만 얘가 뻔히 극소에 k를 쥐고 있잖아요. x가 k일 때 x 대신에 k를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여기다가요. 그럼 2k 세제곱 마이너스 3k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1 얘가 극소가 되겠죠. 이 극소가 어때요? 0보다 크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모든 값들이 0보다 크다. 따라서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k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고 부등호 방향 바뀌죠.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인수분해하면 0보다 작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k는 1이 된다. 라고 답을 땅땅땅 하면 땡 x는 결국에 k이기 때문에 k가 0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답이 나와야 문제가 없겠네요. 0일 때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실수. 이렇게요. 13번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위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그리고 운동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다가 속도가 0이 되어야만 다시 운동 방향을 이렇게 바꾸겠죠. 그래서 속도가 0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미분하면 되죠.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인수분해 되나요? 되겠죠? 모두 구하라 했으니까 3, 1, 그 다음에 4, 2, 3, 4, 12 아니다. 둘 다 마이너스 이러면 되겠네요. 3t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2는 0이므로 t는 3분의 4초 그리고 2초의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자면 t초에 대해서 vt죠. 그러니까 즉 x를 미분한 거. 3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8인데 얘가 3분의 4고 얘가 2라는 거잖아요. 운동 속도가 쭉 가다가 멈췄어. 아이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 번은 멈춰야죠. 그죠? 멈췄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멈췄다가 증가했다가 13번은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볼게요. 14, 15, 16은 이제 도저 문제인데 뭐 도전 문제 치고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볍게 좀 봐보도록 합시다. 함수 fx가 열린 구간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그럼 극대, 극소는 어디서 나오죠? 미분에서 나오죠? 이렇게요. 얘가 2차 함수다 보니까 두 근이 모두 존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요?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 근데 원래대로라면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 범위 안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 범위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울기 양수인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니까 근 두 개가 나오겠고요. 다음에 이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은 양수죠. 2일 때 함수값도 양수죠.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지는 A값의 범위를 해야 되고 부등식이기 때문에 조건이 많으면 무조건 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F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아니 F가 아니고 F-죠. F-X니까 F-X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되고 F-2도 0보다 커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부등식의 범위를 구해봅시다. 판별식 D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A는 3분의 4보다 작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F-1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은 거 그러면 3 플러스 4 플러스 A가 0보다 커야 된다. A는 마이너스 7보다 커야 된다. F-2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이제 14, 3, 12 마이너스 2, 4, 8 더하기 A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계산하면 A는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된다. 부등식 세워볼까요? 부등식을 세운데 구해볼까요? 이걸 3분의 4보다 작고요. 갖고 마이너스 7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4보다 큽니다. 세 개 모두 범위가 겹치는 부분은 여기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보다 A가 크고 3분의 4보다 작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16번 다음 16번 15번에 땄으니까 바로 넘어갔구나. 그러니까 3개가 남았는데 왜 갑자기 마지막 문제가 나왔나 했네. 방정식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는 2x의 세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k. 자,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근 그리고 한 개의 음의 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k만 놔두고 나머지를 싹 이제 한쪽으로 정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죠?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2는 k다. 그럼 얘를 하나의 fx 얘를 하나의 gx로 봤을 때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우리 연습 많이 했었고요. 이거는요. x축의 평행한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k값의 범위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프를 이쪽에다 좀 옆에 빈 공간 이용해서 그려보면 f-x를 항상 구해야 되죠. 9x의 제곱 마이너스 9는 9해야 하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값을 갖겠네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값을 가진 것을 함수에다 집어넣어 보면 이거 당연히 극대극소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 알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은 여기니까 4 f의 1은 마이너스 8. 자,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x축 y축 그려놓고 마이너스 1, 4 1, 마이너스 8 여기 극대극소가 지나도록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잘 그려졌죠? 자, 이제 y는 k는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게 y는 k죠.
이런 것도 y는 k예요. 이런 것도 y는 k입니다. 이런 애들 중에 두 개의 양액은, 즉 y축이 오른쪽에서 2점, 왼쪽에서 1점 만나려면 이거 성립하죠. 이거는 이렇게 두 개, 한 개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얘는 하나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안 되고, 이거 역시도 이거니까 안 되죠. 즉 조건을 만족하는 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올 수 있냐면 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안 되고, 제가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원점을 지나는 것처럼 됐는데 여기 y절편 보면 마이너스 2까지만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요 y절편에서 극소까지니까 마이너스 8에서 k는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서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스트,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10cm이고 높이가 10cm인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다. 비어있는 이 그릇에 매초 2cm의 속도로 수면 높이가 상승하도록 물을 부을 때 2초의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의 변화량. 일단 부피를 구해야 부피의 변화량을 구하겠죠? 변화율을. 이제 부피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이렇게 삼각형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형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물을 이렇게 붓잖아요. 그러니까 t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 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까 몇이라고 그랬죠? 2초 후니까 여기까지 온 거는 2t네요. 2초가 이렇게 왔으니까. 그죠? 그럴 때 이것의 반지름을 모르니까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이것도 직각이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것 같아요. 짧은 것 대 짧은 거 2t 대 r은, 그다음 긴 것 대 긴 거 10 대 10 이렇게요. 이건 뭐 이렇게 없으니까 사실 이것도 비율이 똑같아서 반지름은 2t다. 뭐 팁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유치하지만 원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반지름을 안 구하는 건 그 문제의 답을 제대로 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원과 나왔으면 무조건 반지름을 구해야 된다는 아이디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부피, 원뿔의 부피 어떻게 구해요? 3분의 1 파이,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은 밑면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3분의 1 파이 r의 제곱, 그 다음에 높이 2t 이렇게요. 근데 2t 대신에 우리가 결국에는 뭘 쓰게 돼요? r을 쓰게 되죠? r의 세제곱,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피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반지름의 변화율이 아니라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r의 세제곱 자리에 기왕이면 2t의 세제곱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좋겠네요. 그래서 얘는 t에 대한 식이다. 그래서 vt는 이렇게, 이거 다시 좀 써볼게요. 3분의 1 파이 2t의 세제곱, 아이고, 정리하면 3분의 8 파이, 여기까지가 계수고 t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미분합시다. 변화율 구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슉슉 내려오고 8파이의 t의 제곱. 따라서 2초 후니까 t를 시각을 잡았으니까 48에 32 이렇게 되겠네요.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32파이다. 뭐 단위까지 써준다면 뭐 여기 센티미터 per second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원격 수업 1차 시 중단원 문제풀이를 마쳤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대단원 문제풀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